지금까지들의 모든 액티비티들은 절 만족시키지는 못했어요. 이번엔 좀 더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무사히 세부 막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나오자마자 이번 여행 동안 우리의 안전과 투어를 책임져줄 가이드 제이크 그리고 기사님과 함께 바로 이동을 시작했어요. 세부는 휴양도 좋지만 사실상 투어와 액티비티 중심 여행지입니다. 특히 고래상어, 캐녀닝, 모알보알, 스노클링을 하려면 세부 남부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이동 시간이 약 3시간 이상이나 걸려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느낌의 꽤 긴 이동이라 세부에서 1등이라고 많이 알려진 새친구 투어를 선택했어요. 새친구 투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세부에서 유일하게 현대 솔라티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도 훨씬 편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Hi, hello, I'm Jake.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Welcome to Cebu. 보통 세부 남부 투어는 대부분 조인 투어로 진행되는데 팀당 $60를 추가하면 단독 차량 이용도 가능합니다. 어우, 매너 소원 멋있어. 저희는 촬영도 있고 편안하게 이동하고 싶어서 단독 차량으로 진행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겪어보니 솔라티 차량 자체가 넓어서 조인 투어도 충분히 괜찮아 보였어요. 고래상어 투어는 이른 아침 먹이 활동 시간에만 볼 수 있어서 보통 오전 6시부터 11시 사이에 투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부터 남부로 이동하는 일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긴 이동 끝에 세부 최남단의 도시 오슬롭에 도착했습니다. 고래상어 투어는요, 기본적으로 선착순 대기 후 배를 타고 나가는 구조라 일반적으로 방문하면 긴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고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늦어져도 먹이인 새우젓이 이미 많이 뿌려진 뒤라 수중 시야가 탁해지고요, 촬영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 첫 타임 탑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친구 투어는 VIP 패스트 트랙이 있어서 줄 서지 않고 신호 확인만 하면 바로 대기 후 탑승이 가능하죠. 이때 이게 진정한 VIP구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인 총괄 가이드님이 나오셔서 팀별 전담 가이드 및 안전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저희의 전담 가이드인 제이크와 함께 방카 탑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래상어 포인트는 해변에서 배로 약 5분 멀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배멀미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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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잠시 이동한 후 고래상어 포인트에 도착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 방카를 잡고 대기하다가 고래상어가 오면 옆으로 이동하며 함께 수영하는 방식입니다. Okay, ready? 오, 대박. 레디? Ready? 그리고 잠시 후 등장한 고래상어.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훨씬 크고 정말 웅장했어요. 눈앞으로 지나갈 때 순간 압도되는 느낌이 굉장했는데요. 이 고래상어는 입이 정말 크지만 아주 작은 먹이만 먹는 순한 생물이라 함께 수영하는데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의 전담 가이드 제이크가 계속 케어해주고 최신형 고프로로 사진과 영상까지 촬영해줘서 저희는 그냥 고래상어 투어에 집중하면 됐어요. 이 고래상어 투어는 세부에 왔다면 무조건 해봐야 할 경험인데요.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눈앞에서 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잊지 못할 고래상어 투어를 마친 뒤 투말로 폭포로 이동했습니다. 차량으로 약 10분 이동 후 오토바이를 타고 폭포 입구까지 내려가는데요.
바람을 맞으며 내려가는 이 오토바이 이동도 또 하나의 재미였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투말로 폭포.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와 함께 많이 묶이는 코스로 아바타 영화 배경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폭포 높이부터 압도적이고 넓게 펼치는 물줄기가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래상어 투어 후 바닷물의 짠 기운과 무박 이동으로 쌓였던 피로가 이 시원한 폭포물에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대로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h, good morning. 허니문? Ocean view and Sumilon Island. 아, Yes. 이렇게 오슬롭 투어를 마친 뒤 오션뷰로 준비된 전용 리조트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무알보알 스노우쿨링을 위해 약 2시간 동안 또 이동했어요. 보통 남부 투어는 오슬로, 캐녀닝, 무알보알 호핑 투어, 하루에 모두 진행하는 오케모 투어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체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날에 오슬롭과 무알보알 스노우쿨링, 그리고 두 번째 날 캐녀닝 이렇게 나눠 진행했습니다. 긴 이동 끝에 무알보알에 도착했어요. 무알보알은 세부 스노우쿨링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예요. 배를 타지 않아도 해변 바로 앞에서 바다거북과 정어리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입수하고 몇 분도 안 돼 바다거북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자연 상태로 보는 경험은 정말로 신기했어요. 그리고 등장한 엄청난 규모의 정어리떼, 눈앞을 가득 채우는 은빛 물결 속을 직접 헤엄치는 느낌. 이건 정말 이거 하나 보려고 여기까지 오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스노클링을 마친 뒤 전용 리조트에서 점심 식사와 샤워까지 즐겼어요. Red Horse. 오케이, 땡큐. Very good. 비행, 고래상어 투어, 투말로 폭포, 무알보알 스노클링까지 정말 많은 걸 경험한 하루. 이후 다시 약 3시간을 이동해 세부 시내로 복귀했고요. 호텔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세부 여행 1일차와 2일차가 동시에 마무리되었어요. 자, 이제 세부 여행 3일차입니다. 저희는 이번 촬영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세부에 왔고, 첫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슬롭 고래상어와 무알보알 호핑 투어, 둘째 날은 캐녀닝, 이렇게 이틀로 나누어 남부 투어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3박 5일 일정으로 세부에 많이 오시죠. 아침에 일어나 어제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니 남부 투어는 진짜로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헬로. Good morning. 아침 일찍 가이드 제이크와 함께 어제 스노우클링을 즐겼던 무알보알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바디안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택한 투어는 캐녀닝 4시간 풀코스 투어예요. 캐녀닝은요, 세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액티비티 중 하나로 계곡을 따라 내려오며 점프하고 수영하고 미끄럼틀 타고 트레킹까지 하는 말 그대로 온몸으로 즐기는 액티비티입니다. 코스는 크게 2시간 코스와 4시간 풀코스로 나뉘는데요. 직접 경험해보니 이 2시간과 4시간 차이는 짚라인 포함 여부와 코스 길이 정도 차이였어요. 저희는 이렇게 캐녀닝을 위해 새 친구 투어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먼저 기본 안전교육과 투어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 친구 투어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안전장비였습니다. 대부분 캐녀닝 투어는 수영복 상태에서 헬멧과 구명조끼만 착용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 친구 투어는 두꺼운 웨쇼트, 튼튼한 장갑, 그리고 $1 추가 시 아쿠아 슈즈까지 대여가 가능해 훨씬 더 탄탄하게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모든 환복과 안전교육을 마친 뒤 짚라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짚라인 뭐 그냥 그렇겠지 했는데 이 짚라인은 완전히 달랐어요. 엎드린 자세로 앞으로 날아가듯 내려가는데 속도감도 훨씬 빠르고 코스도 길고 아래로 펼쳐지는 계곡의 풍경까지 진짜 제 인생 짚라인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짚라인을 마친 뒤 본격적인 캐녀닝이 시작됩니다. 캐녀닝은요, 전문 라인셋을 보유한 현지 가이드분들이 따로 나오셔서 전담 케어를 해주시는데요. 새 친구 투어에서는 1대1로 전담 가이드가 붙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을 책임져줍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캐녀닝은 개인 휴대폰을 가져가실 수는 있으나 침수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새 친구 투어에서는 최신 고프로로 출발부터 끝까지 사진과 영상 촬영을 전부 해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짚라인으로 몸을 풀어둔 상태라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첫 점프는 약 1.5m 점프예요. 몸풀기용입니다. 가볍게 풍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곡을 따라 바위를 넘고 수영하고 이동하다 보니 첫 번째 폭포 구간이 등장했어요. 가이드분들이 사진, 영상을 계속 찍어주시고 포즈도 알려주고 동선도 잡아주니까 촬영 걱정 없이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거꾸로 내려오는 바디 슬라이드. 이게 화면으로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뒤가 안 보이거든요. 앉아서 뒤로 미끄러지는데 그냥 뒤가 안 보이니까 막 그냥 떨어지는 느낌. 생각보다 훨씬 스릴 있고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한 선택의 순간 점프 5m냐 7m냐, 와 이건 진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솔직히 저 촬영 아니었으면 5m 점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7m 가야죠.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순간 살짝 후에 그래도 하나 둘 셋 점프! 뛰기 전에 정말 무서웠는데 들어가는 순간 엄청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캐녀닝에서 정말 감사했던 건 가이드분들이었어요. 미끄러운 구간, 점프 포인트 전부 바로 옆에서 잡아주고 케어해 주시니까 괜히 무리하지 말고 그냥 내 몸을 온전히 맡기시는 게 가장 좋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이드분이 뒤로 누우라고 합니다. 물 위에 그냥 편하게 누워있으라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가이드분들이 저희를 물 위에서 그냥 끌어줍니다. 이거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햇빛 따뜻하고 물은 시원하고 몸은 둥둥 떠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이동합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레디? 발로차야 발로차. 레디? 손 치워 너. 오! 예. This is 7-Eleven. 중간에는 작은 매점도 등장합니다. 망고, 콜라, 맥주까지 있는
캐녀닝 속 작은 세븐일레븐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당 보충 제대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타잔 스윙. 줄을 잡고 점프해서 에메랄드빛 물속으로 풍덩하는 체험인데 이 느낌 진짜 최고였습니다. Hello guys, how was the Tarzan tree? One more. One more, Mundo. Okay, let's go. 이후 도착한 카와산 폭포 구간. 웅장한 폭포와 에메랄드빛 물색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와산 제1폭포에 도착했어요. 세부 캐녀닝의 하이라이트죠. 여기서 입수 안 할 수 없죠. 마지막까지 제대로 즐기고 기념사진까지 가이드분들께서 촬영해 주셨어요. 이렇게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캐녀닝 풀코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재미, 스릴, 풍경 3가지가 다 있는 세부 최고의 액티비티였습니다. 이후 새 친구 투어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 샤워와 식사를 즐겼어요. 라면부터 한국인 입맛에 맞는 메뉴들 그리고 맥주까지. 물놀이 후 이 조합은 정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심 식사까지 마치고 약 3시간 동안 이동해 세부 시내로 복귀했어요. 힘들었지만 너무 재미있었던 세부 캐녀닝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부 여행 4일차입니다. 저희의 4일차는 세부와 막탄 앞바다에서 출발하는 투썸 호핑 투어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오늘도 역시 새 친구 투어와 함께합니다. 오전 10시 우리 세부 최고의 가이드 제이코와 함께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자유여행이다 보니 하루하루 다른 투어사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새 친구 투어는 단독 가이드, 단독 차량, 그리고 단독 방카까지. 오늘은 완전히 프라이빗한 투어가 가능해서 고민 없이 새 친구 투어를 선택했어요. 새 친구 투어의 투썸 호핑 투어는 숙소에서 약 30분 거리 선착장에서 출발해 포카리스웨트 광고 촬영지로 유명한 날루스완섬 그리고 힐루뚱완섬 이 두 곳을 즐기는 일정입니다. 단독 차량을 타고 선착장으로 이동했고요. 도착 후에 간단한 서류 작성 뒤 저희끼리만 사용하는 단독 방카에 탑승했어요. 약 40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사실 방카 엔진 소리가 꽤 큰 편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 투어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노이즈 차단 헤드셋을 제공해줘서 조용하고 낭만 있게 바다를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동 중 가이드 제이크가 준비해온 간식까지 챙겨주며 완벽한 바다 힐링 타임. 이렇게 저희는 날루스완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날루스완섬은 세부에서도 바다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작은 산호섬입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리조트처럼 잘 관리되어 있고 물 색감이 정말 투명하고 에메랄드빛이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길게 뻗은 나무 데크와 끝없이 펼쳐진 바다 풍경 때문에 포카리스웨트 광고 촬영지로도 유명해진 곳이죠. 세부 호핑 투어 중 인생샷이 가장 잘 나오는 스팟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는 먼저 도착하자마자 인생샷부터 하나 남기고 작고 아름다운 섬을 가볍게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호핑 투어의 시작. 날루스완 호핑은 배를 타고 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섬에 있는 호핑 포인트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남부 투어처럼 이동이 길거나 난이도가 있는 투어가 아니라 계단으로 내려가 바로 입수하는 방식이라 굉장히 안전하고 편했어요.
각각 가이드분들이 계속 케어해주는 시스템이라 아이들은 신나게 바다에서 놀고 어른들은 위에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며 여유를 즐길 수도 있죠. 솔직히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겠어? 라는 의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들어가 보니 와, 진짜 물반, 고기반, 아니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열대어가 가득했습니다. 형형색색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가이드 제이크가 최신형 고프로로 계속 촬영해주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안 보일 정도였죠. 이렇게 난로수환 호핑 투어를 마친 뒤 짐을 챙겨 도착했던 선착장 방향으로 약 5분 정도 걸어 이동했고요. 다시 저희가 타고 왔던 배를 타고 힐루뚱안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시간은 약 10분 안쪽이면 충분했어요. 이동 중 딱 출출해질 타이밍에 저희 가이드 제이크가 미리 준비해온 필리핀 컵라면이 등장했죠. 바다 위에서 먹는 컵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정말 제대로 힐링 타임이었습니다. 힐루뚱안 호핑 도착 전 필리핀 전통 줄낚시 체험도 진행했어요. 낚싯대가 아닌 전통 방식으로 줄을 내려서 잡는 방식인데 어른이 해도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면 정말 좋아할 체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진행한 힐루뚱안 호핑은 섬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섬 앞 포인트에서 배를 정박한 후 진행합니다. 가이드 제이크와 함께 입수해 포인트로 이끌어줘서 이동했고요. 난로수환과는 또 다른 산호와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웠던 난로수환섬 전통 낚시 체험 힐루뚱안 호핑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배를 타고 육지로 복귀했습니다. 간식과 컵라면을 먹었지만 신기하게도 물놀이 후에는 항상 배가 고프죠. 육지에 도착한 후 조금 걸어 이동하니 딱 봐도 오션뷰의 고급 레스토랑인 파롤라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지금 보시는 게 2인 식사인데요. 남자 둘이 먹어도 남길 정도로 정말 푸짐했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역시 먹는 건 정말 제대로 챙겨주는 새 친구 투어였습니다. 이렇게 난로수환섬, 전통 낚시, 힐루뚱안 호핑 투어,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까지 완벽했던 하루를 마치고 오후 4시쯤 세부로 복귀하며 저희의 4일차 일정도 마무리했습니다. See you tomorrow. Bye. 자, 이제 세부 여행의 실질적인 마지막 날 5일차입니다. 마지막 날은 보통 젖은 몸 상태로 바로 공항에 가기 싫어서 시티 투어를 많이들 진행하시죠. 저희도 원래는 그랩을 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려 했지만 세부는 관광 포인트들이 생각보다 멀었고 도로 사정도 여유롭지 않아 캐리어까지 끌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도 단독 차량, 단독 가이드로 진행되는 새 친구 투어의 시티 투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 짐을 챙긴 뒤 오늘도 가이드 제이크와 함께 출발합니다. Morning guys, hello, good morning once again, nice to meet you again. 오늘 일정은 점심 식사, 산페트로 요새, 마젤란 십자가와 산토리뇨 성당, 시라우 가든, 레아 신전, 그리고 마사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일정이에요. 첫 번째는 세부 맛집 추비추비에서 점심 식사로 시작합니다. 식사 비용은 별도였지만 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지 한입 먹자마자 바로 이해됐어요. 정말 만족스러운 점심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파크몰을 방문했어요. 파크몰은요, 다른 몰보다는 매우 작은 쇼핑몰인데 파크몰 안에는 특별하게 이미테이션 샵들이 있어서 저희는 구매하지는 않고 재미나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이후 첫 관광지 산페트로 요새로 이동했어요. 스페인 식민지 시절 세부를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가장 오래된 요새로 세부 역사의 시작을 가볍게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사진만 찍고 지나가기엔 아쉬운 포인트였는데요. 저희의 가이드 제이크가 이 요새의 역사부터 이게 산호로 지어진 요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까지 다양하게 설명을 해줘서
풍족하게 첫 투어를 즐길 수 있었어요. 이후 마젤란 십자가와 산토리니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의 기독교가 최초로 전파된 상징적인 장소로 현지 신자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 세부의 문화와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도심 투어를 마친 뒤 약 1시간 동안 이동해 시라오 가든에 도착했습니다. 세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산속 포토존 공간으로 손모양 대형 조형물에서 사진 찍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여기는 산속에 있는 호미곶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형색색의 조형물과 탁 트인 전망 덕분에 사진 찍기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후에는 레아 신전으로 이동해요. 필리핀의 한 사업가가 자신의 아내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랑의 기념 건축물로 세부의 타지마할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유럽풍의 건축과 높은 지대에서 내려다보는 세부시티 전망까지 마지막 시티 투어 장소로 딱 좋은 장소였어요. 이렇게 레아 신전 방문 후 라파리지행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조금 이른 저녁을 즐겼어요. 세부시티가 내려다보이는 뷰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곳인데 저희가 간 날은 날씨가 흐려 전망이 아쉬웠지만 날 좋은 날에 다시 오면 정말 분위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식사 후 저희는 쇼핑을 위해 아얄라몰에 방문했어요. 이 안에 슈퍼마켓이 있어서 귀국 전 선물 쇼핑도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쇼핑 이후 저희는 공항 바로 앞 엘스파 마사지샵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사지샵에 도착한 후 5일 동안 함께했던 가이드 제이크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시작된 마사지, 정말 저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등의 여러 나라에서 마사지를 정말로 많이 받아봤지만 여기 마사지 정말 제 인생 마사지였습니다. 5일 동안 쌓인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맨날 안 받고 왜 이제 마지막 날에만 받았지? 라는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새벽 2시 비행이라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한 번 더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사지까지 마친 뒤 마사지샵의 차량으로 단 2분 거리에 있는 세부 박탄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후 약 4시간 30분의 비행 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고요. 조금은 피곤했지만 피곤보다 훨씬 더 황홀했던 저희의 세부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트래블메이커의 메인 코스죠.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분들, 이렇게 액티비티가 가득하고 화려하게 세부 여행을 즐기면 도대체 얼마가 들까 하나하나 계산해 드려 볼게요. 저희는 4박 6일 일정이었는데 보통 많이들 가시는 3박 5일 일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공료입니다. 인천에서 세부 직항 저비용 항공사 기준 왕복 약 30만원이면 충분히 비행기표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투어 중심 일정이라 호텔은 시내 가성비 호텔을 이용했는데요. 1박에 약 10만원 정도, 2인 1실 기준이면 1인당 약 5만원 정도죠. 첫날은 무박으로 남부 투어를 진행했고 총 2박의 숙박이었기 때문에 숙박비는 1인 기준 약 10만원이었습니다. 이제 투어 비용을 볼게요. 도착하고 다음날 진행한 오슬롭 고래상어, 캐녀닝, 모알보알까지 포함된 오케모팩 조인 투어는 예약금 3만원에 투어비는 1인당 140달러, 환율을 1달러당 약 1,45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23만원 정도입니다. 3일차 단독 투썸 호핑 투어는 단독 행사라 인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많이 가는 4인 기준으로 보면 예약금 4인 기준 8만원, 현지 지불 310달러, 계산해보면 1인당 약 13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 4일차 단독 시티 투어는 4인 기준 예약금 8만원에 투어비 300달러, 1인 기준 약 12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부 합쳐보면 항공 30만원, 호텔 10만원, 오케모팩 23만원, 단독 호핑 13만원, 단독 시티 투어 12만원으로 총 약 88만원이에요. 여기에 개인 식사 비용까지 넉넉하게 더해도 90만원대면 이 모든 세부 여행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부 여행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세부는 휴양만 생각하고 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투어와 액티비티 중심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정말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였습니다. 특히 세부의 핵심은 남부 투어라고 느껴졌어요. 고래상어, 캐녀닝, 모알보알까지 하루에 몰아서 진행하는 일정이 체력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이 세 가지를 직접 경험해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부를 찾는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호핑 투어 역시 세부 앞바다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바다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고 마지막 시티 투어까지 더하니 이 짧은 일정 안에서도 세부의 핵심을 꽤 알차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낀 세부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액티비티 대비 여전히 좋은 가격 경쟁력, 항공, 투어, 숙박까지 모두 포함해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이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해외여행지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세부는 분명 이동거리가 길어 힘들고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여행일 수 있지만 그만큼 직접 경험했을 때의 만족도는 정말 높은 여행지였어요. 특히 요즘처럼 여행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도 90만 원대 예산으로 이 정도의 액티비티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용한 새친구 투어 상품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약하실 때 저 트래블 메이커 보고 연락드린다고 하면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1도 없지만 조금 더 힘내서 다음 영상도 힘차게 제작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세부 여행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세부 여행 장단점 영상, 세부 가이드 영상까지 준비해서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세부 여행기 영상이 세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작은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